장동혁 노모가 폭발하셨다. 이재명 50억 아파트 구경 좀 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날 내내 이재명은 집값 이야기하면서 다주택자를 거의 악마화했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그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주택 직장 문제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임대 사업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 그 전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정치인이 나쁜 거야. 그렇게 만든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정치인이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또 정치인 쪽으로 하냐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완전히 일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 지금 시가가 28억인가 30억인가 그런데 3억에 분양받은 거. 이게 지금 팔으라고 하니까는 나 청와대 나가면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안 팔어. 그렇게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시점 되면은 자기가 이재명이 임기를 다 하게 되면은 2030년인데 그때는 그게 재개발에 들어간다. 재건축에 들어간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계획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이 거짓말한 겁니다. 임기가 다 마친다고 하면은 끝나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다만 재건축을 하면은 집값이 확 뛰죠. 그것이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된다. 5년 있으면은 지금 30억인데 그걸 왜 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임기가 끝나면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임기 끝나면 그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재건축해가지고. 재건축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되면 50억 되는데 왜 내가 지금 30억에 팔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는 갑자기 화살을 장동혁 쪽으로 옮겨가서 그전에는 다주택자 전부를 무슨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하도록 정치 설계를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장동혁에게 지금 화살을 넘기는 거죠. 이게 지금 설 연휴 동안 SNS를 통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이 전부입니까? 아니 솔직히 부동산 서울하고 일부 수도권의 이야기죠. 다른 지방에 있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가장 큰 현안이 아니죠. 그리고 서울에도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의 주택 중에서 45% 정도는 빌라 이런 겁니다. 연립주택 이런 거. 그런데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현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가 막 폭등하고 이번에 설 장보기가 무섭다. 사과 한 개 10,000원까지 가는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자신이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관세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관세 25% 다시 이제 물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파트, 부동산 이게 이제 갈라치기를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치기. 자, 그런데 말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정책 포기 선언하더니 이번에는 이 SNS를 막 올리기 전에 우리가 내란도 극복했는데 집값도 하나 못 잡겠느냐.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 개국 정비보다 쉽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죠? 정책은 내놓지 않고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도
역작용, 부작용만 이런 걸 내놓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좌파 정권 때마다 이게 되풀이 되느냐.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왜 되풀이 되느냐. 공급을 안 하고 공급을 해야지 이거 그린벨트도 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그냥 막 다주택장만 악마화하고 막 때려잡기를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계속 SNS를 올린 겁니다. 막 거짓말도 합니다. 그저께 SNS에서는 내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으라고 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은 이번이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탈출 기회다. 그러면서 경고를 막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거 안 팔면은 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래 놓고는 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거죠. 맞대응을 해서 지금 이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장동혁한테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신 집 6채 아니냐. 6채 아니냐. 그러니까 6채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6채 다 합해도 8억 5천만 원. 95세 노모가 혼자 살고 있는 농가, 장모가 진주에 있는 차는 아파트, 이건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고, 국회 앞에 일해야 되는 오피스텔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쨌든 다 합하면 8억 5천만 원인데 무슨 뭐 세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아파트는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10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다. 배우자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6채 하는데 이재명은 집 한 채에 지금 28억, 30억. 이것도 재건축이 2030년 6월에까지 자기가 이재명이 계속 임기를 해서 임기 종료하면은 갈 데 없습니다. 재건축 공사 중 그 대신 그것이 이제 50억이 생기는 거죠. 50억짜리가 되는 거죠. SNS에 이재명이 지금 장동혁 6채와 관련된 기사, 좌파 매체의 기사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6채 갖고 있다. 이거를 올리니까 결국 장동혁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자기를 물고 늘어지니까는 계속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 설 연휴 동안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장동혁 대표가 노모 시골집에 이번에 갔는데 간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부르자는 운다 이런 거를 또 올렸었죠. 그거 다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자,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데 라고 한 말씀 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본인은 이제 노모 뵈러 사는 곳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갔는데 이재명이 SNS에 계속 집값 가지고 하고 장동혁에게 막 시비를 걸고 하니까는 명절 내내 그 핸드폰을 보고 있었더니 노무께서 한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나 보러 와놓고는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다. 어서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자간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일종의 말속에 뼈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노모께서 오늘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가 장동혁 대표 SNS에 그립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간세,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그게 굉장히 현대적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비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세, 트럼프 그 관세 문제, 그리고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핫하다. 그리고 날 불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라고 한 말씀 덧붙이신다.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지금 이재명 지금 3억 얼마인가 분양받아서 지금 30억 됐고 이제 가만 놔두고 청와대 관제에 살고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그 퇴임할 때 되면 50억이 된다.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재명이 계속 그 그러니까 그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 하면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의 말은 그때 다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습성이죠. 그 순간을 모면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거에 했던 말이 전부 다 부메랑이 됩니다. 그 내용 하나 기사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찾아낸 기사입니다. 저게 언제 기사냐? 2022년 5월 9일 뉴시스 기사인데, 이재명이 계양에 전입신고를 했다. 아예 분당집 팔고 이사할 생각이다. 지금 분당집 팔 생각 없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 때는 언제냐 하면은 2022년에 윤석열 후보한테 져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방탄복 입으려고 불체포 특권 받으려고 불체포 특권 받으려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송영길이 있던 그 인천 계양을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출마시키고 자기가 거기 가서 방탄복 입으려고 방탄조끼 입으려고 계양에 출마를 했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기 분명히 분당집 팔고 아예 계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계양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분당집 팔고 이사할 생각이다. 고 해놓고는 지금은 내가 분당집을 왜 팔아? 돌아가야 되는데. 저 때는 이제 계양에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데 분당집을 왜 팔아 하는데, 돌아갈 시점에 자기가 이제 정상대로 이재명이 임기를 다 하면은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돈만 50억을 챙기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재건축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